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선거 관련한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네. 관련한 이야기 지금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카메라에 좀 많이 잡히시더라고요. 네, 장윤성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네. 네, 오늘 카메라에 많이 잡히시던데. 아, 그래요? 예. 저희는 몰랐습니다. 아, 몰랐으니까? 네. 아, 제가 끝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방송 준비하느라고. 네네네. 혹시 질문 기회를 잡으셨나요? 아니 저는 제 옆에 계신 분이 내일신문 기자가 아. 질문 기회가 있었고 저 앞자리에 있는 기자가 있었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뉴미디어 풀이 새로 청와대에 생겼어요. 네. 그 가운데 새로 들어온 그 3프로 TV가 오늘 하던데. 3%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민언론 민들레 어. 마지막 질문이 시민언론 민들레의 김성진 기자였는데 언론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네. 대통령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였다라고 어. 하면서 또 길게 아. 저는 기자회견 하면서 화장실 먼저 다녀오시라는 안내를 하는 아, 그래요? 네 오늘 길어진다. 시작 전에. 네, 시작 전에 아, 강유정 그래요? 수석께서 계속 강조했어요. 기자님들 길어질 예정이니까 우선 화장실부터 다녀오셔라. 아니나 다를까 거의 한 3시간 정도 기자회견을 몇 시에 끝났죠? 거의 1시 다 돼서 끝난 것 1시 같아요. 다 돼서? 예, 10시에 시작했는데. 예. 10시에 시작했는데 아. 앞자리가 매우 힘들었다. 예, 앞자리 왜냐면 왜요? 이게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맞는데. 허리를 고치세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앞자리가 굉장히 힘들었다. 네. 예. 제가 뭐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준비도 하고 하느라고 끝까지는 못 봤는데 아, 오늘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자세한 네. 이야기 잠시 후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매불쇼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진숙이가 지금 그렇게 입성해가지고 그러게요. 나도 괴로운데 이분은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최민희 의원님 오랜만에 박수로 모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숙, 어떻게? 김태규 그분들이 사실은 방송 장악에 천병 노릇을 했는데요. 방송을 다 망가뜨렸죠.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방송 장악을 저지하는 쪽이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 과방위에서는 사실 패장들입니다, 두 네. 분 다. 네, 저희는 그 방송 장악을 분쇄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또 대구나 그 지역은 또 다른가 봅니다. 진짜. 네. 네. 그 보수가 그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얼굴 잠깐만 좀 올려줄 수 있을까요? 여기 이진수, 김태규가 여기에. 와, 저 위원장, 부위원장. 근데 저분들 방송 장악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내가 볼 땐 너무 좋은 표현이야. 방송을 진짜 망가뜨렸어 다. 다 법원에 의해서 다 바로 잡히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런데 네. 방송을 다 망가뜨렸으면 우리가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못했을 텐데 저분들은 다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못 망가뜨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그 표현이네요. 12.3 내란 때 방송들이 사실 제대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저들은 패장이고요. 회장이다. 저는 제일 이상한 거. 아니 저분은 국회 위증으로 고발된 게 언젠데 아. 왜 이렇게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되는 건지 이게 네. 매우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그 가운데 선거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거에 대한 입장을 내면서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을 했거든요. 네.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뒷부분에 또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어폰을 좀 착용을 해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집권했을 때 당과 야당이었을 때 당이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봐요. 야당은 창을 잘 써야 돼요. 잘 찔러야 돼요. 그런데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포용, 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 조사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된다. 한성숙 총리 후보로 선택하는 과정도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 주겠죠. 네. 당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또 뭐 하실 말씀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좀 길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축약을 한 겁니다. 네. 네. 그 끝난 다음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라는 또 이제 것과 그렇게 또 해석이 해석하다 분석으로 해석 투쟁에 또 예, 그렇게 해석 또 투쟁, 가죠. 예, 분석 사실상 투쟁하고. 따지고 보면 굉장히 원론적이고 너무 그냥 교과서적인 답이거든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예, 근데 뭐 이제 끝나자마자 나와서 기자들끼리 어느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냐라는 이야기를 나눌 때 대다수의 기자들이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선거 관련된 거였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대통령께서 뭐 선거 관련된 얘기 하고 싶은데 뭐 이거는 네. 이따가 나중에 맞아요. 나오면 하고 뭐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본인이 내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작심 발언을 해야겠다 생각하시고 온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솔직한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그리고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자기가 진정성 있게 한 대목이어서 그 대목이 다 인상적이었다. 기자들이 이렇게 뭐 오늘 굉장히 전방위적인 뭐 외교안보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 민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뭐 답변을 다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으로 지목하기도 했고요. 뭐 네.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에 내일 아침 이제 정치면에 해설 박스들이 어떻게 나올까 네. 그게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뭐 그렇겠죠. 근데 저는 어찌됐든 이 통합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으니까 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너무 그 분열이 너무 심해서 적대적으로 가는 게 문제지 입장이 다를 수 있고요. 다를 수 있죠. 예, 네. 저는 대통령은 통합론자세요. 네. 예, 그리고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대화를 나눌 때 통합해야 된다. 진보는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그 선거구제라든지 비례대표권도 그 진보의 통합의 관점에서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통합은 대통령의 지론이십니다. 이거 분명히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를 흔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내리 1번 찍어달라가 민주당의 공식 구호예요. 그래서 전부 그렇게 치렀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님의 저 말씀은 그 믿을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서울시에서 지냐.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건 저도 똑같고요. 네, 맞아요. 상실감이 큽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저와 이 정권에게 주는 경고라는 표현. 그러니까 남 탓을 하시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우리가 더 열심히 겸손하게 하겠다는 거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붙은 한성숙 총리에 대한 거는요. 네네. 일단 저는 1기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김민석 총리를 기용한 것 그거 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2기에 들어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려는 AI 3강의 구체적인 달성을 목표로 띄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분야 전문가이면서 실무를 정말 꼼꼼하게 챙길 그런 총리를 택하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언론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막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또 이거 욕하면 텐데 막 뭐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를 뭐 비판하는 거다 뭐 이런 네, 식의 그렇죠. 분석들이 많이 뭐 나오는 이거는 거군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 뭐 어느 지역구를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또 앞소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 또 누구를 지목한 누구를 거다. 지목한 이제 이렇게 거다. 언론은 분석을 하고 있지만 네.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께서 제가 비교적 앞자리에 앉아 있어서 네. 대통령 눈빛을 좀 비교적 상세히 살필 수 있었는데요. 이 대목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무리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해도 표정이 중립적으로 안 되더라. 이제 대단히 솔직하게 본인의 네. 이제 심경을 토로하신 거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쌍둥이도 다 다른데 어떻게 또 다 똑같이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포용 그리고 통합. 그러니까 좀 포용과 통합 모두가 이기는 선거.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 모두의 창업. 그 다음에 이제 모두를 위한 대통령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아직 비상계엄과 내란을 전체 다 극복했다, 완전히 극복했다 할 수 없는 이 단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갈 것이냐. 그 속에서는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다 찻대고 포대고 나면 너무 소수만 남게 된다. 이건 결코 강한 게 아니다. 그리고 네.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정말 하려고 했던 것은 강한 민주당, 그리고 유능한 민주당,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 이걸 세 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라는 이제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은 내 탓이오.
이렇게 그래서 좀 더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앞으로 일을 하겠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네.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개혁의 기조 그대로 이어간다라는 것이고, 다만 지금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소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정리정돈해서 우리가 정말 가야 할 목표 있잖아요. 아직 이루지 못한. 달성하지 못한 그 목표를 향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좀 가자. 이런 걸 좀 강하게 강조한 발언 아닌가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요 대목에서 한 가지 덧붙일 게 있는데 대통령께서 여당과 야당이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야당일 때랑 저는 이게 이해찬 대표님의 지론이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여당의 당대표는 관리형 대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정당이 아니에요. 네. 정권을 탈환하는 게 아니라 수성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당대표가 예를 들면 모든 당대표들이 다 예를 들면 대권 지향이라고 생각하면 당대표 선거가 대권의 전초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당이 마치 대권의 전초 기지처럼 되잖아요. 요거는 야당이고 여당은 조금 안정적인 당 운영을 해야 된다. 저 대통령님의 문제의식이나 이해찬 대표님이 늘 강조하셨어요. 여당의 당대표는 관리하는 사람이지 예를 들면 다른 것에 더 많이 도전하고 이러면 당이 안정감이 떨어진다. 이 부분은 저는 대통령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네. 당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이를테면은 무슨 3년 차, 4년 차가 아니라 딱 1년 된 정부고 앞으로 이제 4년을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2년간은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8년 총선을 앞두고 잘 다지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더 큰 민주당 그리고 더 큰 민주진보, 그러니까 뭐 누구나 뭐 생활적으로는 좀 보수적이지만 뭐 가치지향적으로는 진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르고 틀리고 이런 거를 구분하지 말고 네. 요만한 거라도 같은 뜻이 있다면 합쳐서 다 같이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실려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당분간 이제 선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전당대회 선거가 사실은 네. 아까 보도 나오기로는 아. 8월 17일 네, 전당대회로 정해졌습니다. 아, 정해졌어요? 네. 네, 오. 8월 17일. 네. 근데 저게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네. 오늘 이제 이현주 최고가 사퇴했잖아요. 네. 책임론 얘기하면서. 네. 그런데 8월 17일 날 전대가 결정되잖아요. 네. 그리고 전대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재의 당 지도부는 해산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원내대표가 최소한의 당을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빠른 당대표 경선 날짜의 확정은 이런 당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으로 아. 빨리 결정한 겁니다. 아. 예, 보통 제가 그동안의 당을 봐왔을 때 소위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흔드는 방식이 2012년에 우리가 식구들 대선 치를 때 문재인 대통령 그때 이해찬 대표께서 당 대표였고 그다음에 김한길 최고위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최고위원들이 그만둬서 지도부가 해산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예, 그게 이를테면 그 2위 최고위원이 그만두면서 당이 막 혼란에 휩싸이는데 네. 그 아주 적절하게 빨리 대표 경선일을 저렇게 결정한 것은 잘한 결정입니다. 네. 8월 17일까지 어디 여행 떠나고 싶어요. 네. 이런 저희의 마음도 당에서 조금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네. 최욱 씨가 그러면 정말 실망할 분들이 많은 게요. 제가 이번에 남양주 우리 지역 정말 구석구석 돌았거든요. 네. 저희가 막 중간에 약간 출렁여서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매불쇼 보는 맛에 산다 그러던데 맞아요. 비우시면 안 되죠. 여행 가지 않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경기도 선거에서 우리 의원님이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결과는 좋았어요. 경기도는. 제가 총무본부장 네. 맡아서 이제 추미애 도지사 당선을 네. 위해서 뛰었는데요. 제가 결과는 좋았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숫자로는 이겼는데 이번에 선거에서 네. 그런데 내용상으로 서울을 탈환하지 아. 못하다 보니 허탈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예. 그러나 이게 절반의 실패, 절반의 승리 요렇게는 표현할 수 있겠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그 숫자는 적은데 절반의 실패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런데 네.
저희가 TBS를 위하여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고 TBS 구성원들이 실망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자료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경기도 잠깐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자료? 순서대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요 첫 번째 지표는요. 서울시장 후보 득표율과 비례 득표율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시사하는 바는 오세훈이나 그다음에 우리 정원호 후보나 다 각 당에서 경쟁력은 있는 후보라는 취지예요. 저게 당의 네.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6%씩 많잖아요. 네네네. 본인 득표율이. 네. 그래서 얼마든지 늘픈 수가 있는 후보였다. 예,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 기초단체장 그거 보시면 거기에서 기초단체장이 25명인데 네. 민주당 17, 국힘 8이잖아요. 근데 네. 그 밑에 광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 거는 저 구청장을 얘기하는 네, 거군요. 구청장이고 광역 의원이 총 118명 중에 민주당 80, 비례까지 합친 국힘이 38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민주당이 3분의 2 정도의 광역 의원, 서울시 의회 의원을 가지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오세훈 맘대로 예산 못한다? 편성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최종 의결을.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오세훈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TBS에 대해서도 의회와 협력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 TBS 노조위원장 글을 읽었는데요. 좌절하고 계시지 말고 의회를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했기 때문에 빨리 민주당에 이제 뽑히는 원내대표랑 얘기하셔서 길을 찾으시라. 네, 이 말씀을 그 절망 속에 희망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 지다 보니까 서울은 안 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요걸 보시면 그게 아니다. 1% 정도로 진 건데 이 정도는 캠페인이라든가 선대본부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캐치프레이즈, 이재명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극복 가능하다. 절실하면 된다. 네, 절실한 좌절하지 게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맞죠? 수치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완전히 모범 답안을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이번엔 뭐예요? 추미애 후보를 보시면 추미애. 네, 요 첫 번째는 추미애 후보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그 소위 비례 득표율보다 6%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인물 경쟁력 있었고요. 근데 그 밑에 양양자 씨 보면은 네. 없잖아요. 차이가. 이거는 후보 경쟁력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예. 이런 취지고요. 근데 그 다음 거. 요 경기도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당선자도 경기도가 이제 19명이 됐어요. 사실은 저희는 한 20명 이상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광역의원 보십시오. 와. 이게 소선거구제거든요. 네. 그런데 167명 중에 민주당이 144명입니다. 와. 절대 다수 차지했다. 근데 그 밑에 기초 보면 265대 204죠. 이거는 선거구제를 바꿔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2인 선거구가 많다는 거예요. 무조건 국힘과 민주당은 무조건 되는 선거구가 다수다. 네, 그래서 광역의원을 보면 압도적으로 이긴 것이다. 내용상으로 경기도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상한 데가 있죠. 이길 것 같은데 진 곳. 안산. 예, 그래서 안산시장. 네, 그래서 이곳은 제가 가지고 온 것이 내부에서 좀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이유를 알려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안산시장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어. 우리도 네. 그거 한번 다뤘잖아. 맞아요. 근데 근데 넘어갔어. 그거를 프로테이지를 보여드리면 안산의 추미애 후보 득표율이 57.16입니다. 와. 그런데 천영미 시장 후보는 49.55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 여기도 1% 남짓으로 졌어요. 49.55니까. 차이가 많이 나. 그런데 추미애 후보의 득표율과 천영미 후보의 득표율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이거는 뭔가 선거 전략이라든가 그 경선 이후의 후유증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돼서 요거는 정말 안산시장 캠프가 분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네. 자료 제공해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용인 여기도 용인. 관심 지역이죠. 아, 이거 이름이 아주 친근한 이름이네. 근데 떨어졌어 이번에. 거기도 보시면 추미애 후보가 51.75%로 이기셨는데 현근택 후보가 47.76%. 아. 그런데 이것도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네네.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뭔가 막판 캠페인에서 막판 선거 전략을 검토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그 무슨 거대 담론 이제 뭐 반도체나 여긴 부동산이야 이러면서 정말 우리층 결집이 약하지 않았나 요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이겼는데 그것도 근소하게 진 곳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볼 게 많다. 선거 막판에 상대방을 불러내려고 하는 거는 정말 그건 아니고요. 우리 편을 결집시켜야 되거든요. 네. 이게 또 궁금하신 게 다음이 의왕인가요? 아니면 어디죠? 의왕시네요. 네, 의왕도 추미애 후보는 52.49, 정순욱 후보는 46.67입니다. 차이가 많이 차이 나죠. 많이 나네. 그래서 요것도 살펴보셔야 된다. 네. 그다음에 성남. 아,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충격받았을 것 같아. 그죠? 왜냐하면 저기만은 이길 줄 알았습니다. 네, 저도. 워낙 또 인지도도 높고 청와대에서 나왔던 분이라서. 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추미애 후보가 53.06 그리고 중원 수정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분당이 역시 보수적이라서 추미애 후보랑 김병욱 후보가 비슷하잖아요. 그거는 비슷하네요. 사실은. 네. 어디에서 차이가 났습니까?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즉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데서 많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김병욱 후보가 추미애 후보보다 6% 뭐 4% 이렇게 못 얻었잖아요. 결집하지 못한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 쪽의 결집이 그러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의 가슴을 좀 뜨겁게 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는 일단 그 후보가 미쳐야 되고요. 후보 캠프가 안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 실어주는 선거였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고 정책도 함께 하겠다는 곳은 이거 다 극복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것도 살펴봐야 돼서 제가 이거 다 분석한 이유는요. 안산은 좀 예외적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마치 부동산 때문에 안 됐어. 반도체 때문에 안 됐어. 그럴 건 아니다. 네.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는 측면이고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경제 코너에서 다룹니다. 네, 영향을 주지만 선거에서 막판 1, 2%로 결정이 날 때는 그거보다는 후보가 절실하고 캠프가 절실하고 캠페인이 적절할 때는 극복된다. 그래서 네. 만약에 부동산 때문이라면 몇 개 지역은 영원히 선거에서 못 이기게요. 그거 대통령이 오늘 얘기했어요. 네, 네. 부동산은 그거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가 또 그거는 그다음에 경제 또 코너에서. 하나 지금 세대 투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저희 내부 캠프 자료라 다 공개는 못하지만 추미애 후보의 경우는 30대 남성, 20대 남성 다 네. 이겼습니다. 아, 경기도는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출구조사를 근거로 했을 때 그게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서울하고 확실히 달랐어요. 본 네. 게임이에요. 이거 본 게임 출구 조사고 사전 투표를 여론 조사해서 이렇게 환산한 걸로 보면 다 이겼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수치로. 그래서 네. 무조건 2030이 보수화됐다, 극우화됐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렇지. FGI를 통해서 대면 조사를 통해서 좀 세심하게 이유를 각 시도별로 좀 민주당이 팩트를 기초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 자료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이쯤에서 우리 의원님 자꾸 그거 짐 싸시는데 그 따뜻한 박수가 필요한 분을 저희가 아, 또 네. 모셨어요. 네. 아, 나 이 부분 네. 생각하면 참 그 눈물 납니다. 네. 진짜 정말 저는 기대가 컸는데 아이고 또 얼굴 보니까 좀 그러네. 아, 마음이. 괜찮습니다. 네. 대구 달성군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를 보고 진짜 박수를 보냈어요. 네. 아니 진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어. 말하면서도 막 소름 돋는데. 아,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박형용 전 후보 뜨거운 박수를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도와주신 덕분에 선전했다고 뭐 그렇게 평가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박형용. 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또 눈물 나게 그렇게 네. 보입니까 또. 아이고,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지난 2년 전 총선보다는 그래도 한 16점 몇 프로가 더 업됐습니다. 아, 그 잠깐 좀 어마어마하네. 그 데이터 좀 보여줄 수 있어? 아, 이거 봐, 이거 대단한 쾌거입니다, 사실. 40.93. 와, 대구 달성군에서 네. 40.93%. 이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셨어요. 네, 많이들 다 도와주셔가지고 또 이진숙 후보가 전국적으로는 또 비호감인 분들도 많고 해서 또 더 많은 응원에 힘입었고 또 저도 또 몇 차례 이래
대구에서 6전 7기 달성군에서도 또 3차례 출마하니까 그 진정성을 또 주민들이 많이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진정성은 얘기하지도 마.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거 이력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진정성은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네. 총 7번 지선까지 하면 7번. 7번. 예. 그런데 와. 핵심은 뭐냐? 네. 갈수록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진심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엄청 고생해서 나와주셨으니까 오랜만에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였던 박형용입니다. 한 말씀 좀 네네네. 드릴 거는 네. 우리 대구가 좀 보수적이라고 해서 이 다른 지역에서나 이 비난하고 아, 그런 거 신랄하고 없습니다. 이런 거는 좀 그거 없습니다. 멈춰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거 안 왜냐하면 됩니다. 그 돌을 던지면 누가 맞습니까? 예. 대구에 민주당 하는 분들이나 맞습니다. 진보적인 네. 분들이 다 그 돌을 맞아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또 대구를 사랑하는 더 열심히 사람들이기 해야지. 때문에 예, 그거를 좀 인정해 주시고 대구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좀 경계를 해주시고 네. 대구 전체도 좀 따뜻하게 감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절실했던 이유는 대구가 행여나 이번 절호의 찬스에서 고립될까봐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에 우리가 함께 네, 힘을 좀 모았던 건데 좀 결과는 아쉽습니다만 더 많이 설득해야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제가 박형용 후보하고 같이 박형용. 달성군을 아이고. 돌았어요. 그래요? 그러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이고. 많이 하셨어요. 현장 라이브 우리가 같이 했었는데 그 만나는 시민분들께서 그 굉장히 짠해하셨어요. 아. 네, 짠해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또는 박형용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는 반면 또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낯섦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도 안 찍어봤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꾸 이런 거 강요하지 마. 부담스러워. 이런 네. 느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잘하는 건 맞는데 좀 신뢰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민주당의 정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좋지만 민주당 전반에 대해서는 나는 니넨 잘 못 믿겠다. 이게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달성군에서 사실상 지금 7번째면 20년 정도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더 많은 정성을 더 들여야 되나라는 개인적 고민도 좀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다음에는 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지금 실망하지 마시고 예. 지금부터 선거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다음에 네, 다음에 또 그래, 부추기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런 뭐 개인적으로는 28년까지 좀 출마 네. 인생을 마무리할 생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도 뭐 힘들잖아요. 아이고. 그래 2년 동안 제가 진짜 네. 최선을 다해서 죽을동 살동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우리 후보님이 오히려 친밀도나 얼굴이 익숙한 거는 더 높지 않아요? 이진숙 당시 후보 그거는 때보다는. 전국적으로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그래요? 뭐 대구에서 어쨌든 간에 뭐 17분 중에서 제일 많이 득표율이 지지도가 처음에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네. 워낙 인지도는 그래요? 압도적이었죠. 저도 네. 덩달아 올라갔고 그랬는데 좀 뭐 이거는 하나만 놓고 대구를 좀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지금까지 뭐 구청장이나 우리가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잖아요. 네. 우리 대구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맡겨준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조금 뒤로 빼거나 뭐 그런 걸 현장에 뛰셨으니까 그거 혹시 좀 저희에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요거는 저는 좀 세대별로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네. 30, 50대는 어쨌든 대구 경제가 어려우니까 네. 뭔가 김부겸이 좀 돌파를 해주고 뭔가 활로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 반면 네. 연세 드신 분들은 네. 아직도 민주당은 우리 자식이 좀 아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참 어렵네. 뭔가 이 좀 인정을 하면서도 한 30% 우리 비례 지지율이 이제 33.3%단 말이에요. 네. 인정하는 분위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품기에는 좀 아직까지 어렵다. 어려워. 그게 이제 방금 우리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데 네. 여기서 그래서는 뭐 일단 우리가 더 다르게 좀 배가 된 노력을 대구 민주당도 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좀 결합된 이야기하면 깁니다. 좀 이거는 또 네. 중앙당 입장에서도 어차피 여기는 또 잘 안 되니까 힘을 실어주는데도 시장 선거 정도에서는 모르지만 네네. 우리 내부적으로 이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아. 사실 이게 약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산도 조금 그랬는데 의원들이 저 같은 경우는 부산 며느리거든요. 시집이 부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산 선거에 좀 가고 싶어서 의논을 하면 안 오시는 게 좋겠다. 근데 대구는 조금 더 했어요. 그게 그 아무래도 민주당이 내려오는 것은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이게 과제인 근데 것 그거는 같습니다. 선거 기간 캠페인에 대한 전략이고 네. 우리 후보님 말씀은 선거 기간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 그죠? 인재를 좀 키워줘야 되는 게 필요하고 자체적으로 뭔가 이 시의원도 이번에 당선은 뭐 비례 도용밖에 안 됐으니까 클 수 있는 이 통로가 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비록 뭐 우리 김부겸 시장 후보가 안 됐지만 대구에 대한 이 전폭적인 지원을 좀 저는 해야 되는 게 이번에 한번 필요하다고. 보여줘야 이거는 된다. 당신들이 안 뽑아줬지만 우리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네네. 뭐 대구 지원 필요하다. 아유, 맞습니다. 네. GRDP 꼴찌 아닙니까? 아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권에서도 인재를 발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중앙에서. 제가 양면으로 또 이번 같이 좀 선거 해주셨으면 때 좋겠어요. 이제 영남 지역을 중심적으로 많이 들여다봤거든요. 대구하고 이제 PK와 TK가 변화해야 대한민국이 변화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맞습니다. 네. 현장에도 여러 차례 가고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후보가 있으면 후보를 지원하는 어떤 그 캠페인 팀 같은 게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뭐 서울 선대본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캠프 가보면 건물 하나가 미어 터진다. 뭐 이랬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분위기. 그나마 김부겸 캠프에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이번에 처음으로 뭐 기초단체장, 뭐 광역, 그 기초단위까지 싹 다 후보를 내보는 첫 번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후보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출마해도 늘 떨어지니까 엄두가 잘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들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구를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헌신하고 하는 분들이 그야말로 386의 끝세대인 이제 그 박형영 후보 연배에 있는 분들이 후보로 나서고 그리고 아주 어린 30대 또는 이제 20대 대학생, 경북대 대학생들이 이번 캠페인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두 가지를 이번 그 대구 경북 선거에서 느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폭적인 지원. 그러니까 민주당도 대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네. 우리가 비록 표는 안 줬지만 와 미안할 정도로 많이 받네. 미안하게 만들어야 돼. 미안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좀 그 중앙당 차원에서 인적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한 선거 전략가부터 시작해서 네. 캠페인 뭐 하는 여러 단위들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합되지 않으면 다음 선거도 좀 쉽진 않겠다라는 느낌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댓글은 오히려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네. 속상해서 그러신 거고 네. 이게 속상해서 그런 거고 네. 근데 우리 박형용 후보님은 확실히 그 지역사회에서 민주당보다는 호감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투표가 나오잖아. 네네. 민주당보다는 후보 자체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 예. 근데 더 열심히 해보세요. 이런 말하기가 좀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런데 아이고, 뭐 한 저도 번 더 뭐 가야죠. 많이 떨어져 봤기 때문에 대구 정서를 압니다. 이번에도 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도 분위기는 좋기는 확실히 쉽지는 않다는 좋았군요. 거 사실은 또 알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거는 뭐 또 대구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의 숙명이기 때문에 네. 뭐 누구를 탓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제가 네. 선택해서 하는 건데. 네. 근데 또 이제 그 대구에 있는 임미애 의원 같은 경우 경북위원장이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선거 때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제 그 식구들한테 쭉 전화를 돌려보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니네 이미 힘 많은데 뭘 또 민주당을 더 밀어달라고 해. 다른데 다 민주당인데 대구까지 민주당이 하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그 거예요. 대구를 밀어달라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건데 이제 시민들은 대구에 계신 분들은 이제 상황을 전국 상황판으로 보고 전체가 다 민주당인데 왜 대구까지 니네가 하려고 그래? 니네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참 그 전략적 사고가 많이 필요한 지역인 것 같다 여전히.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대구를 밀어달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그쵸. 예. 이거 참 아쉽네요, 진짜. 그래도 우리 한 군데는 달성군이 9개 읍면이 있는데 한 군데는 50% 넘었어요. 와. 유가읍이라는 와. 지역 읍에는 51.61% 나고 김부겸 후보도 52.7%가 나왔는데 오. 어쨌든 우리가 더 많은 왜요? 거기는 무슨 50% 어떤 지역적 젊은 특색이 있어요? 사람이 좀 많이 있어요. 젊은 분들이 많아요. 폴리스라는 지역인데 젊은 사람이 많은 데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또 이걸 희망 삼아가지고 와. 젊은 층은 더 결집을 좀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좀 더 파고 들어가야죠. 아니, 그러면 설득해야죠. 대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유리해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왜냐, 그렇죠. 대구 발전하면은 젊은 층들이 유인이 될 그렇죠. 테니까 그렇죠. 유출도 안 되고. 그러네. 예. 대구 발전을 위해서 진짜 계속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중요한 이런 핵심 공약을 좀 잘 검토해 보시고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좀 밀어줄 부분이 있으면 좀 밀어주고 네. 그러면 또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우리가 맞습니다. 떨어졌지만 이렇게 우리는 애정을 가지고 대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네. 지원도 한다. 음. 이런 그게 쌓이고 하면 마음이 좀 또 열어질 거고 뭐 또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후보님은 그런 노력을 진짜 해야죠. 정신력이 강하신가 봐요. 아니 이거 나 얼굴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 좀 됐었어요. 네. 아니, 근데 제가 같이 캠페인 하는데 옆에 네.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 정말 그러니까 진짜 찐 그 대구 시민. 그 국민의힘 토박이. 지지자분께서 또 막 얘기를 하시면 옆에서 합리적 보수도 필요하죠. 뭐 이렇게 말씀을 되게 넉넉하신 분이야. 굉장히 넉넉한 한 6-7번 분이다. 떨어지면 또 의연함이 생깁니다. 아, 그거는 잘 대단하십니다. 생깁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씩들 마무리 발언하시면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리 대구에서 출마하신 분들은 다 대구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자기의 또 불리함을 감수하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고 진보를 또 사랑하는 분들도 우리 민주당 후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대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네. 네. 아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최민희 의원님. 네, 저는 분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김어준 씨를 욕하고 최욱 씨를 욕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을 수 문재인 대통령님을 욕하는 건 이거는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배출한 4명의 대통령께서는 탑을 쌓아 오셨는데요. DJ는 민주의 가치에 주춧돌을 놓으셨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의 진정성을 전 국민에게 확인시키셨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선한 진보, 점잖은 진보로 진보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셨고요. 이 공든탑 위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능한 진보로 아주 유능하게 대한민국 대전환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든탑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완성될 수 있게 그 안에 예를 들면 DJ가 빠지거나 노무현 대통령 한나의 주춧돌이 빠지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그 탑이 빠지면 이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뽑았고 우리가 지켜온 대통령님들은 좀 존중하시는 것이 네. 분열을 없애고 통합하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아니 뭐 기자가 네, 뭘 그렇습니다. 저는 기자님은 사랑만 받는 분인 줄 알았어요. 저요? 근데 몇몇 분들은 몇몇 비판도 분이 좀 하시네. 제가 요새 많이 힘들어요. 아, 사실 그래요? 매불 너뭐 아예 몰랐어요, 저는. 진짜요? 네. 네. 저도 근데 이해할 수 없어요. 대통령께서도 이해할 수 없다 하셨는데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난 완전 청정구역 기자님인 줄 알고 하도 막 시끄럽고 뭐 그래서 네. 오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기댈 곳으로 모셨는데 네. 아주 청정구역은 아니네요. 나는 이거 진짜 몰랐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뭐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아쉬움이 커요. 최민희 의원님께서 이제 그 분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간 뭐 조그만 거라도 흠 잡아서 욕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최욱 씨도 욕 먹지 않을, 김어준 씨도 욕 먹지 않을. 최욱이 욕 먹는다는 게 제가 먹어도 싸. 저는 진짜 이해가 안 정말 가는데. 더 잘할 거야, 나는. 예, 더 잘할. 난 진짜 더 잘할 거야. 네. 예. 네. 저희 취재 편의점도 더 잘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과는 여기서 저희가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영 후보님, 아까 얼굴 딱 보자마자 제가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밝게 찾아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